아마 지금 이 여섯 시내 고향을 타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고향의 명절이 더 그립지 않으실까 싶어요. 낯선 타국에서 이래저래 고생하시다가 또 명절 되면 고향이 더 그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올해가요. 간호사 이 파독 50주년이 네. 되는 해입니다. 자, 이분들이 그 오래전에 50년 전에 낯선 타국에 가서 얼마나 큰 외로움을 겪으셨을까. 네. 그런 마음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였겠죠.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직접 독일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시간 하늘길을 나는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보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파독 간호사 어머니들 만나러 독일에 가고 있는데요. 이제 바깥으로 좀 이국적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50년 전에 어머니들 독일 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전혀 모르는 곳에 처음 가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걱정도 있었을 거고 그런 마음들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독일로 떠난 청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독일 서부에 있는 도시 보훔. 제가 만나기로 한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갔는데요. 여기서 윤행자 협회장님이 강연을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살짝 들어가 볼게요.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독일로 온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Was ich heute gesagt habe, wie ihr Deutsch lernen müsst, wie ihr Beruf haben müssen, wie ihr Deutschland dankbar sein müsst.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나 봐요. 네, 기념으로 한국 라면을 선물하는데요. 참 좋아하죠? 최근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이주민으로 한국인이 꼽히면서 올 초부터 윤행자 어르신은 난민 강연을 맡았는데요. 강연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난민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로 통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행자 협회장님. 네. 여섯시내 고향에서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설희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독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사진 자료 같은 걸 보니까 처음에 독일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독일 사람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또 나도 가난한 나라에서 독일에 왔고 또 와서 일하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말이. 이제 윤행자 어르신을 따라서 집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항상 운전을 직접 해서 다니세요? 그럼요. 네. 그렇게 안 오면 굉장히 어려워, 활동하게. 그래서, 그리고 좋아. 멋있으세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50여 년 전 독일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독일에 온 첫날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간호부장 여자가 딱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순간이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낯설고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이제 내가 독일에 왔구나. 1966년 1월 128명의 간호사가 처음으로 독일 땅을 밟은 이후 1976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에 파견된 한국 간호사는 모두 만여 명. 말도 통하지 않는 타향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녀들은 한각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네, 아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행자 어르신도 26 나이에 독일로 갔다는데요. 지난 2003년까지 독일 보훔의 한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일인 남편과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Sorry. Please call me Sorry.
근데 두 분이 왜 이렇게 닮으셨어요? 그래? 네, 웃는 모습이 이렇게 눈꼬리가 살아 내려가서 선해 보이는 네. 모습이 진짜 닮으셨어요. 아, 내가 오늘 이쁜 사스를 입히려고 그랬는데 못 입혀놓을 것 같다. 어? 아파갖고. 3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진 그래도 남편의 손발이 되어주는 윤행자 어르신. 오면 평소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남편은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60th birthday, 60 years old, 4 families from our children, 10 Kleinkinderen at all. 네. 이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건 우리 딸 은경이. 따님이 한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Aber nur bis hier, ne? Nicht höher, nicht höher.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40대 후반. 재혼으로 만난 부부 사이에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윤행자 어르신이 한국에서 데려온 아들과 딸, 그리고 독일인 남편이 데려온 아들, 딸이랍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망하고 식구는 원체 많고 7남매 장남 며느리였으니까 도저히 이 식생활을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곤란했어. 그래서 아무튼 외국으로 나가는 거가 가장 빠르겠구나. 69년 여름에 7월에 그 기회가 있어서 정말 두 아이, 딸과 아들을 띄워놓고 오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참 가슴이 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독일에 온 지 3년 후 한국의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국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기억은 없으니까. 아, 그래요. In der Pubertät, als junges Mädchen, habe ich das überhaupt nicht verstanden, wie man seine Kinder zurücklassen kann und und dann auch weggeht. Im Nachhinein, gerade wenn ich auch sehe, was so aus uns geworden ist, aus mir und meinem Bruder, bin ich ihr unendlich dankbar, weil diese Möglichkeiten hätten wir in Korea nicht gehabt.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되는 엄마의 마음. 윤행자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22살 때니까 51년 전 어머니가 직접 놔주셨어. 어머니가 손수 놔서 결혼식 때 해준 가꾸였어.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자식과 떨어져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날 오후 독일에 온 첫날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윤행자 어르신이 35년 동안 근무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는 69년도에 올 때 이런 거 없는 데서 살았잖아.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래 여기 오니까 이거 혼자 타고 올라가야 하고 혼자 데리고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네, 하고. 그러셨겠네요. 특등실 내가 근무했던 내가 특등실 수간호사 됐던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날 때까지 정년 퇴직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자꾸 더 많이 해서 이쪽이랑 전부 다 책임지고 했지. 응? 예전에 일했던 자리에도 앉아봅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하나도 모르겠어. 옛날 생각나세요? 그럼 앉아서 했던 거 사진도 많이 찍었다. 이 병실은 처음으로 출근해서 환자를 돌봤던 곳이라 더 의미가 깊다는데요. 너무나 병원이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어디 모델링하고 여기 봐봐. 아주 프로페서 크라만 이곳에 오니 기억에 남는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때 크리스마스. 그날은 서로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 독일 사람들이. 그렇겠죠. 왜냐면 가족이 있으니까. 명절이 그래서 있겠죠. 명절.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성탄절이 있냐 그래. 그래서 있고 말고 우리도 있다 그래. 너 그러면 성탄절 노래 할 수 있니? 그래서 나 하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랬어. 뭐 부르셨어요? 그 방이 바로 이 방이다. 아, 이 방이에요, 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생각하니까 눈물 난다. 이렇게 앞이 샌드게 정말.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나셨겠습니까? 밤마다 노래로 외로움을 달래던 26 청춘. 그 그리움의 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눈물과 그리움으로 수놓는 50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그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로 집안이 북적입니다. 추석잔치. 추석잔치. 식구들 모아놓고 맛있게 우리 음식 해먹는. 우리 대충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면 꼭 만들어 먹던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추 없었을 때 이런 걸로 김치를 담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큼달콤하게 무치면은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춧가루 좀. 이게 이제 말하면 김치, 간이김치. 간이김치. 김소희 씨도 옆에서 같이 요리하시나 봐요. 김치 비슷해. 맞아요. 저도 솜씨 발휘를 좀 해봤습니다. 어휴. 계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항상 이 레시피를 종이를 보면서 했는데 없어서. 감으로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자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긴 했는데 어떤가요? 배추 잡채 같죠? 네네. 김소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아, 어디 아프다고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저 나와요? 다 같이 모여서 6시내 고향을 함께 시청하곤 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시내 고향 이 단어 이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이 한인들이 고향이 그립고 늘 고향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 고향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아,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제가 만든 잡채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색 엄청 냈어요. 독일에서 맛보는 고향 음식 정성이 묻어나죠. 아유, 얼마나 고향 그리우실까요? 잡채요. 내년, 9년 이렇게 앞으로 20년간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추석을 위하여. 위하여. 멸치. Merci auch, ja. Bitte, wie schmeckt den Glasnudeln? Sie hat es gekocht. Sie hat eingekauft. 떨렸어요. Sie hat alles. Die kann ich also glatt heiraten, ne? 맛이 있다는 뜻이겠죠? 한국 음식을 먹으니 절로 고향 생각이 납니다. 우리처럼 어릴 때 온 사람들은 배꼽이 안 떨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고향 그러면은 이 배꼽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런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있어요. 독일에서 산 세월이 더 길지만 명절이 다가오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한국에서 보는 달은 똑같은 달이거든. 한국에서 볼 때는 맑고 막 환하고 막 이러니 그런 달이 우리 환희한데. 소원을 빌어줄 것 같은. 그런데 여기서는 왠지 차량해져. 네, 맞아요. 그게 고향 타양살이라서 그래. 그 생각이 아마 너무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깊어가는 가을 밤에 낯설은 타양에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 다음 날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독일인 의료진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지만 이제는 둘도 없는 벗이 됐고요.
한국에서 함께 온 동료와는 가족이 됐습니다. 71년도 여기 어머님 안 계세요? 없는 것 같아. 내가 사진. 제가 이 병원에 38년 근무를 하고요. 이제 연금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날 이거를 동료 간호사가 만들어가지고 기념으로 줬어요.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줬어요. 썼어요. 지금 한국 간호사는 이제 한국 아크릴로 많이 동료들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신 게 느껴지네요. 잘해줬어요. 제가 옛날 모습 그대로 찍어드릴게요. 사진만 찍으려고 뭐 이렇게 스마일. 자, 하나, 둘, 셋. 청춘의 꿈을 안고 향한 독일. 꽃다운 20대 간호사들은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됐지만 여러분의 청춘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지난 50년 세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파독 간호사 광부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앞서 만나보셨지만 윤행자 어르신 지금 70대신데요. 아유, 지금도 참 네. 열정적으로 살고 계세요. 이미 은퇴도 하셨지만 후배 간호사들을 여전히 잘 돌보고 계시고 앞서 보셨듯이 또 난민들을 위한 강연에도 아주 열심히시고요. 청춘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독일에 계신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꼭 고향 방문할 날이 오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